예, 라트비아입니다. 러스트 프리뷰 라트비아 편이고요. 계속 이제 한 팀씩 진행을 하고 있고요. C조 세 번째 시드의 팀으로서 라트비아가 이렇게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두 번째 시드, 이제 슬슬 이제 좀 강팀들, 좀 진짜 센 팀들. 물론 이제 지금도 진짜 센 팀들이 나왔는데, 슬로바키아라든가, 그죠? 진짜 센 팀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점점 익숙한 선수들이 많이 보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트비아 저지는 이제 요거예요. 사실은 이거 그렇게 새롭지 않죠. 라트비아 국제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슬로바키아랑 마찬가지로 이제 가슴팍에 저거는 라트비아 국장입니다. 국장. 그래서 이제 저게 이제 방패 위에 별이 또 의미하는 게 라트비아 영토를 구성하는 세계 지역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 붉은 사자, 왼쪽이랑 오른쪽이 달라요. 그죠? 저 생긴 게 다르잖아요. 그죠? 하나는 사자고 하나는 그리핀이라고 하는데 저게 이제 서라트비아랑 동라트비아를 의미한다 그럽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저 태양은 이제 자유라든가 라트비아인의 이제 그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한다라고 이제 나와 있던데 어쨌든 이 국장이다라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 살짝 버건디 색깔에다가 흰색. 요거 또 이제 라트비아의 또 이제 또 메인 컬러기도 하죠. 사실 옛날에 이제 디나모 리가 같은 경우에도 딱 요 컬러 세트로 이제 구성됐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가 이제 조금 더 이제 다른 각도로 봤었던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어깨 쪽에 번호 들어가고 라트비아 새겨져 있고 이제 이런 부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트비아 팀 기본 정보부터 보고 들어가시면은 IIHF 랭킹은 10입니다. 딱 이제 한 요 정도에 노는 팀이죠. 8위, 9위, 10위. 좀 이제 좀 잘 긁히면 그죠? 전년도에 국제전에서 상당히 좋은 성적이 나왔다라든가 이러면 조금 올라갈 수도 있고 10, 11, 12 정도로 봐야 되나? 슬로바키아가 있으니까 그죠? 9위권이 이제 슬로바키아고 한 12, 11위, 12위 한 요 정도? 12위까지는 안 내려가나? 그 정도 내려갈 때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느낌에서 이렇게 좀 모습이다라고 바라보시면 좋고 일반적으로 한 12 정도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이제 바라보시면 좋습니다. 마지막 올림픽 2022년 베이징 올림픽 출전을 했었는데 플레이오프 예선에서 탈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플레이오프 예선에서 탈락을 했고요. 그때 이제 돌풍의 팀이었었던 덴마크를 상대로 3대2로 패배를 하면서 요때 아마 덴마크한테 두 번 졌을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사실은 제가 전적을 적어놨는데 아마 두 번 졌을 겁니다. 이제 그 과정인데 일단은 덴마크를 상대로 플레이오프 예선에서도 졌다라는 거 일단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지난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로스터 프리뷰 때도 어쨌든 감독이라든가 괜찮은 선수들도 좀 있고 또 괜찮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었는데 좀 어려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이고요. 아이스하키 최종 예선 결과에서 2조 1위를 거두게 되면서 올라가게 됐고요. 2023년 시드도 10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랭킹은 2025년 지금 랭킹이고요. 2023년 랭킹은 이게 2023년 랭킹이 올림픽 시드를 결정하는 랭크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적어 놓은 겁니다. 이제 그게 둘 다 10위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C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4번 시드, 독일이 5번 시드, 라트비아가 10번 시드, 덴마크가 11번 시드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사실 덴마크 할 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생각보다 의외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조라고 바라보시면 됩니다. 미국이야 사실은 이제 큰 걱정을 안 하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이제 미국도 이제 독일 같은 팀은 또 경기 흐름에 따라서는 또 고전할 수도 있고 그런 사이즈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일단 독일, 라트비아, 덴마크가 물론 이제 상대 전적이라든가 이런 부분 좀 차이 나지만 그래도 좀 이변이 나오면은 이 좀 낮은 시드가 충분히 이길 수도 있는 그런 그림이 또 만들어질 수도 있는 그런 대진입니다. 이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덴마크를 제외하고는 일단 열세는 열세입니다. 당연히 이제 미국이랑도 이제 열세고 그다음에 이제 독일을 상대로도 열세죠. 그죠? 12승 22패 3 무승부. 저 이제 마지막 무승부예요. 이 연장패가 아닙니다. 무승부예요. 옛날에 이제 이건 이제 공식전 전체 전적이기 때문에 무승부를 카운트할 때 전적이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 무승부고요. 그리고 이제 덴마크를 상대로는 24승 14패이기 때문에 전적이 괜찮은 편인데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이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11월에 국제전 전적 11월 국제전도 나갔고 12월 국제전도 나갔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그 유럽 네이션스컵 그거예요. 그거 이제 11월, 12월을 다 나갔는데 다 나간 팀 나라도 있고 다 안 나간 나라도 있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라트비아는 다 나갔고요. 둘 다 일단 이제 도이치란트컵 같은 경우에는 오스트리아 사실 요즘에 오스트리아가 상당히 좋은 팀이거든요. 근데 오스트리아는 어쨌든 이제 마지막 날 잡았는데 일단 이제 굉장히 중요했던 독일, 슬로바키아를 상대로는 1대4로 패배를 하는 이제 요런 이제 결과가 반복이 되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12월 국제전 전적에는 이제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라트비아 이렇게 세 팀이 참가하는 대회였었는데 라트비아 4대0 승리. 근데 이제 그 다음날 또 슬로바키아한테는 결국 졌어요. 연장에서 패배를 했고 전체적인 경기 내용도 썩 그렇게 좋지는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좀 과제가 좀 남는 그런 그림. 물론 이제 뭐 지난 경기처럼 1대4의 패배는 아니지만 어쨌든 진 건 진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기도 전체적으로 끌려가는 그림이었고 이런 그림이었기 때문에 썩 만족스러운 국제전은 결과는 아니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트비아 로스터를 보실 텐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생소한 이름이 많이 나올 겁니다. 굉장히 생소한 이름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이 물론 이탈리아만 하겠습니까만은 일단 국제전을 안 보시는 분들께는 얘가 누구야 싶은 느낌에 도저히 이제 감도 안 잡히는 그런 느낌의 선수들이 많이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일단 뭐 골리진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뭐 공격진, 수비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격진이래. 골리진, 골리 3명에다가 8명, 그죠? 8명이고 여기도 이제 오소독스하게 14-8입니다. 14-8이라고 하면 이제 공격수, 수비수. 이제 그게 이제 그냥 정석적으로 뽑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까지 이제 지금까지 봤었던 팀들 중에는 덴마크만 유일하게 15-7로 갔었죠. 근데 이제 진짜 극단적으로 물론 이제 6명은 데려가야 되니까 수비수를 뭐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고요. 진짜 더 극단적으로 이제 16, 6 뭐 이렇게 데려가면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뭐 그러면 리스크가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 부분 일단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 골리지는 어쨌든 좀 익숙한 이름들이 많이 보이시죠. 굉장히 익숙한 이름들이 많이 보이시는데 수비진 내려가 보시면은 이제 슬슬 이제 이게 누구지 싶은 선수들이 아마 좀 이제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NHL 눈높이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 말씀을 드리고 골리진 같은 경우에는 3명입니다. 메르즐리킨스, 실로스, 구들레우스키스. 구들레우스키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익숙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이거 2014년 올림픽에 나와가지고 캐나다 이제 좀 진땀 흘리게 만들었던 그 골리 맞습니다. 나중에 이제 뒤에도 하나 나오게 되겠지만은 그 골리고 일단 메르즐리킨스, 실로스 어쨌든 뽑혔다라는 거 NHL급 골리들이 2명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 좀 강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부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수비진 같은 경우에는 처음 이 선수 이름이 굉장히 좀 그래요. 왜 우리가 그 축구 보시면은 축구 이제 아나운서님들이라든가 보시면 참 그 이름이라서 읽어야 되는데 좀 애매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좀 심의 같은 거에도 좀 좋지 않고 좀 이제 우리가 들리기에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근데 이제 저 시불스키스 선수는 저게 맞습니다. 저렇게 쓰는 게 맞아요. 일단 쓰는 거는. 그리고 이제 라트비아는 남자 이름의 끝에 다 S가 들어가죠. 그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스라든가 아니면 이제 슈라든가 시라든가 이런 식으로 끝납니다. 보통은.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크리스타스 질레 빼고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알베르트 슈미츠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언더 20 할 때 말씀을 드렸던 선수죠. 이 선수 사실은 굉장히 인상적인 경기력이 좋았었고 공격 조율 능력이라든가 이 선수는 이제 다가올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지명이 굉장히 유력한 선수인데 이번에 대표팀이 선발이 됐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인상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발린스키스 이 선수는 이제 플로리다에서 뛰고 있는 선수죠. 그리고 프리베르그스, 맘치츠, 야크스, 크리스탑스 질레, 루빈스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제전 보시는 분들이라든가 KHL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야니스, 야크스라든가 크리스탑스 질레라든가 이런 선수들, 시브스키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선수들은 좀 이제 기억이 나실 거예요. 비교적 최근에 야니스, 야크스 같은 선수들도 KHL에서 뛰었었기 때문에 그 부분 일단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골텐딩 같은 경우는 일단 NHL 주전급이 2명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다른 이 정도 체급의 팀에서도 좀 상당히 좀
돋보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구들레브스키 선수. 그죠? 그 선수가 맞습니다. 2014년 소치 올림픽 8강전에서 캐나다를 상대로 55세이브 2실점을 하게 되면서 이 정말 캐나다를 이렇게 좀 이 간담 서늘하게 만들었었던 그 선수죠. 이제 그 선수가 이번에도 서드 골리로 뽑혔고요. 원래 보통 이제 푼네노스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있긴 있는데 라트비아도 굉장히 괜찮은 골리들이 많거든요. 근데 푼네노스가 이제 11월, 12월 경기력이 별로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올림픽에서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이제 비교적 최근에도 구들레우스키스가 대표팀 선발이 돼서 서드 골리 역할을 많이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데려가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수비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지금 비톨린시 감독이 부임한 이후로 전체적으로 뽑히는 선수들이 계속 뽑히고 있습니다. 계속 뽑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2024년 월드 챔피언십에서 지금 멤버가 5명, 예, 24년 월챔 출전한 멤버 5명이고요. 그리고 2024년에 2026년 올림픽 예선 출전한 멤버 7명, 저 8명 중에 7명이 올림픽 예선에 출전했던, 최종 예선에 출전했던 선수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월드 챔피언십에서도 5명이 출전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근의 대회에서 좀 호흡을 많이 맞춰본 이제 이런 수비진, 전반적으로 큰 틀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좀 눈에 띄는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수비진의 기대 가능한 점은 역시나 뭐 무리 없는 조합이라든가 케미스트리 같은 부분, 워낙 오랫동안 지금 비톨린시 체제에서 호흡을 맞춰보고 계속 이제 선발이 되고 이런 자원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사실은 좀 좋은 팀들도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선수들을 선발을 했다라고 해도 선수들 손발이 잘 안 맞고 좀 소위 말해 아다리가 잘 안 맞고 이러면 이제 또 골치 아픈 상황이 나올 수 있는데, 라트비아는 상대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좀 적어요.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던 팀들 중에서 좀 이 옛날에 이제 뭐 덴마크라든가 이런 팀들도 비슷하잖아요. 이제 그런 팀들도 비슷하게 해당되는 이야기지만 뭐 라트비아도 이제 수비진이 뭐 거의 뭐 동일하다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공격수는 14명이 뽑혔는데 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중에 지금 2명의 선수가 대체 선발이 된 자원이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지금 이제 부상 때문에 나오지가 못하는 선수들이 지금 발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요 14명 중에 2명이 지금 이제 부상으로 이탈을 했고요. 나머지는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사실은 이제 뭐 예전에 NHL에서 뛰었던 다우가빈 씨라든가, 그죠? 현역 뭐 발체르스가 지금 거기에 있나? 그죠? 그죠? 지금 발체르스가 지금 거기 갔죠. 그 NLA 갔죠.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지금 NHL에서도 블리게르스, 뭐 이런 선수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AHL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이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뭐 기르겐 선수 지금 NHL 뛰고 있고, 공격진 어쨌든 14명입니다. 크라스텐베르그스, 다우가빈시, 로츠멜리스, 지에르 칼스, 로드리고 아볼스, 그리고 발체르스, 그다음 기르겐 손스, 부카르츠, 트랄마크스, 블리게르스. 아직 끝 안 났습니다. 바트냐, 에글레, 빌마니스, 마테이코, 요렇게 14명인데 원래 보통 이제 2장으로 끝나는데 뭐 이름이 워낙 길다 보니까 이게 계속 늘어나네요. 어쨌든 그 부분 이제 확인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상 이탈자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대체 선발된 선수가 로드리고 아볼스 선수가 리하르츠 부카르츠 선수로 대체 선발이 됐고요. 그리고 에리크스 마테이코 선수 같은 경우에도 안리 라빈스키스 선수로 대체 선발이 됐습니다. 아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에서 뛰고 있는데 엊그저께 이제 보드 쪽에 이렇게 부딪히다가 넘어지면서 발목이 완전히 돌아가 버리는 이런 이제 굉장히 큰 부상을 당해버렸기 때문에 결국 이제 올림픽에 출전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제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비톨린시 감독 할 때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비톨린시 감독이 들어온 이후로 라트비아가 이제 경기를 풀어나가는 그림이 굉장히 재빠른 스케이팅을 앞세운 타이트한 체킹 게임, 그리고 역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강점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턴오버 만든 이후에 빠른 스피드를 활용을 해서 또 이제 역습을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굉장히 빠릅니다. 선수들이 진짜 빨라요. 그래서 요런 이제 체킹 게임 굉장히 적극적인, 가끔은 이제 너무 적극적이라서 이거 뒷공간 열리면 큰일 나지 않나 이런 정도의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압도적으로 이제 진짜 공격적인 체킹 게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그림에서도 보여줄 수 있는 이게 이제 큰 틀이라고 바라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이제 스케이팅이 좋은 자원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북미 자원들 같은 경우에도 기르겐 선수라든가 블리기레스 같은 경우에는 체킹 경기력이 상당히 괜찮은 자원들이죠. 기르겐 선수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 몇 년 동안은 이제 4부 라인에서 이제 좀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고, 뭐 예전에는 정말 이제 뭐 1, 2라인 정도까지 수행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볼리기네스도 이제 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과정도 역시나 북미 자원들 역시 현재 비톨린시 체제에 어울릴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제 북미 자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톨린시 감독의 체제를 해서 경기를 많이 해볼 경험이 좀 적을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에서 경기를 많이 하려고 하면은 국제전에 많이 소집이 돼야 되고, 그죠? 아니면 월드 챔피언십에서 꼬박꼬박 월드 챔피언십을 꼬박꼬박 나가가지고 그런 그림이 돼야 되는데 사실 월드 챔피언십 꼬박꼬박 나가기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어 그 유럽에서 펼쳐지는 국제전은 NHL에서 뛰고 있으면 참가가 불가능하고요, 그죠? 이제 그런 그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북미 자원들이 얼마나 잘 어울릴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별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미에서 뛰고 있는 자원들 중에서 로츠멜리스랑 트랄마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이제 이 경기당 0.5골 조금 덜 되는 한 0.4골 정도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제 득점력이 좀 이제 검증이 된 자원들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역습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마무리 능력 이제 이런 부분 좀 기대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뭐 공격진에서 안 하고 이제 이거 사실 공격진에서 말이 꼬였다. 수비진에서 안 하고 공격진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야닉스 야크스라든가 이제 알베르트 슈미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소속 리그에서 굉장히 지금 득점력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크스 같은 경우 지금 체코 리그에 있고요. 그리고 슈미츠는 지금 이제 리가 핀란드 일부 리그죠. 이제 여기에 있는데 이제 각각 벌써 10골 이상씩 득점을 했어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후방에서도 슈팅 툴이 괜찮은 자원들이 있다. 공격적인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 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 결국 탑6라든가 파워플레이 1라인 이런 부분은 역시나 경쟁력이 그래도 좀 있을. 왜냐하면 NHL 선수들이 들어오니까 사실은 월드 챔피언십 때보다 조금 경쟁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괜찮은 선수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탑6 플러스 파워플레이 1라인 정도는 경쟁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 말씀을 드려봅니다. 근데 아볼스의 공백이 확실히 아쉽다라고만 아쉽습니다. 진짜 비톨린시 체제의 넘버1 센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비톨리시 감독이 항상 아볼스는 뽑아갔었고 물론 이제 아볼스가 이제 NHL 북미에 넘어온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아볼스는 항상 뽑아갔었고 아볼스가 거의 항상 1라인 센터 같은 느낌으로 많이 나왔었어요. 최근 대회들 월드 챔피언십, 올림픽 예선, 최종 예선 그리고 뭐 그런 부분 그런 대회들 있잖아요. 많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지난 24년에 펼쳐졌던 올림픽 최종 예선이라든가 지난해 월드 챔피언십, 24년 월드 챔피언십 다 1라인 센터였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어쨌든 빠진다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좀 데미지가 결국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그 부분 일단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이고요. 과연 이제 1라인 화력이 조금은 떨어지는 모습이 이 화력이 아니라 약간 이제 경기력이 조금 떨어질 수 있는데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 물론 이제 뭐 이번에 누구냐 그 기르겐손스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볼스의 존재는 사실 굉장히 크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하나 말씀을 드려봅니다. 소속 리그 확인해 보시면 굉장히 북미파가 생각보다 많죠. 그죠? NHL, AHL 포함해서 9명이고요. 그 다음에 체코 리그 8명, 그리고 DEL, 독일 1, 2부에 한 명씩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덴마크 리그에 한 명, 아이스하키 리그. 이게 이제 이 오스트리아 리그라고 봐야 되죠. 물론 이제 아이스하키 리그도 다국적 리그인데 주체가 일단 오스트리아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핀란드 1부 리그 리가에 2명, 그리고 NLA에 1명, 슬로바키아에 1명. 이제 이렇게 지금 소속 리그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상 라인업 살펴보시면은 뭐 이렇게 나가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하는데 블리그레스가 1라인 센터로 올라와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아볼스가 있으면은 발체르스, 아볼스, 다가비시 일반적으로 요 카드를 많이 꺼냅니다. 그 누구냐 비톨리시 감독이. 그러면서 이제 블리게르스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2라인으로 내리면서 좀 뭐 기르겐 선수 윙으로 이제 쓴다라든가 이런 그림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 어쨌든 아볼스에 좀 빠진 부분은 개인적으로도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거빈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독일 2부 리그에 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예전 기량을 찾기는 아닌데 옛날에는 정말 뭐 북미에서도 이제 조금은 괜찮은 스코어로서의 이런 가능성을 보여줬었기도 했었죠. 사실 지금은 나이가 너무 많고요. 사실 이번 올림픽 나오나 안 나오나 그것도 좀 궁금하긴 했는데 어쨌든 나왔더라고요. 어쨌든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발체르스 왼쪽 윙에 들어가 있고 이 라인에 기르겐 선수, 지에르칸스, 바티냐 선수 같은 경우에도 또 이제 괜찮은 득점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3라인에 이제 좀 젊고 어떻게 보면은 이 AH에 이제 뛰고 있는 요 선수들 로츠멜리스, 트랄마크스, 라빈스키스 이제 이렇게 세 명을 집어넣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은 여기선 좀 이제 좀 젊음으로 승부하는 이제 그런 라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글레 같은 경우에도 사실 좀 이 수비 4라인 센터 같은 느낌으로 이제 자주 활용이 됐었고 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크라스텐베르그스, 빌마니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제 좀 마음에 안 든다라고 부카르츠가 올라올 수 있겠죠. 사라인에는. 크라스텐베르그 대신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대회를 임했던 상황보다는 한 단계씩 이제 조금 라인이 져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이제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수비진 같은 경우에는 발리스키스랑 슈미츠를 그냥 1라인을 꽂았는데 원래는 이제 이 좀 다른 라인을 가져올 수도 있는데 왜 그런 생각을 했냐고 하면은 이 라인에 이제 맘치츠랑 야크스가 지금 이제 같은 팀에서 뛰고 있습니다. 원래도 이제 맘치츠랑 야크스는 일반적으로 이제 같은 라인에서 많이 이제 기용을 했었거든요. 비톨리시 감독이. 다른 팀일 때도. 근데 이제는 같은 팀에 있으니까 그냥 이 라인을 요 라인으로 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3라인에 루빈스랑 프라이베르그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수비수로 질레. 뭐 질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더 역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일단 슈미츠 선수가 이제 아직까지는 뭐 20살도 되지도 않았고 아주 꼬꼬마이기 때문에 경기력이 좋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질레가 아마 이제 슈미츠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겠죠. 네, 일단은 이제 슈미츠를 올렸고 그리고 이제 누구냐 비톨리시 감독이 좀 사이즈가 좋은 선수랑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공격형 같은 느낌의 좀 퍼군반이라든가 이런 게 잘 되는 이런 선수들을 또 이제 조합하는 성격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살짝은 고려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주전 골리를 실로우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실로우스, 메르즐리킨스 이 부분은 한번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라인업을 이렇게 이제 뽑아봤고요. 이번 대회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개인적으로 주전 골리를 누구로 낙점할 것인가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NHL의 커리어만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그래도 메르즐리킨스가 되어야지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죠? 그게 또 일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그 사고의 흐름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NHL에서 이렇게 오래 뛰었고 정말 이제 확실한 주전으로도 이제 뭐 보여준 적이 있고 이런 선수를 당연히 이제 1번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는가. 하지만 비톨리시 체제에서 메르즐리킨스가 신뢰를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2022년 월드 챔피언십에서 5경기 나와서 4.16에 86.2%. 그리고 2023년 월드 챔피언십에는 4경기 출전해서 4.8에 82.6%였습니다. 경기력이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고요. 그리고 가끔 나오는 그 메르즐리킨스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냥 속절없이 그냥 쭉 미끄러지면서 무너지는 그러면서 이제 게임 망치는 그런 느낌의 경기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월드 챔피언십에서 그대로 나왔었어요. 월드 챔피언십에서 그런 흐름이 그대로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메르즐리킨스가 저는 개인적으로 1번 골리로 될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서드로 내려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봅니다. 근데 세컨드로 출발할 가능성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크다라고 보고요. 근데 다른 골리들 같은 경우에는 구들레스키스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경험 자체가 일단 많은 골리고 그 다음에 지난 올림픽 최종 예선에서 3경기에서 1.67하고 91.4% 그리고 뭐 예전에 월드 챔피언십 같은 경우 6경기 출장에서 2.85에 87.6% 이랬던 적이 있거든요. 이게 아마 25년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성적은 안 좋지만은 그래도 아까 이제 구들레스키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서드로 데려가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뭐 정말 플레이오프에서 막 진짜 55세이브 막 캐나다를 상대로 55세이브 뭐 이런 이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데려간 거라고 보셔야 되고 그래도 이제 올림픽 최종 예선에서는 꽤 잘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 말씀을 드리는데 실로우스가 비톨리시 체제에서 진짜 잘 썼어요. 실로우스가 사실은 22년 월드 챔피언십 같은 경우에는 4경기 출장에서 1.2에 95.2% 그리고 2023년 월드 챔피언십에서는 10경기 출장에서 2.2에 91.1%였었고요. 요때 동메달을 땄습니다. 라트비아가 이때 메달을 땄어요. 동메달을. 이런 과정에서도 굉장히 이 검증이 됐다라는 거죠. 확실히 검증이 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사실은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는 다른 경쟁권 팀들 어떻게 보면 결국은 덴마크랑 독일이랑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덴마크랑 독일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주전 카드가 있습니다. 그루바워, 안데르센이 있죠. 그죠? 물론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도 DEL의 수준급 골리들이 많기 때문에 괜찮은 골리들이 선발은 된 거예요. 근데 그루바워가 올해 시애틀에서 보여주는 모습이라든가 그런 그림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그루바워가 그래도 넘버원이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안데르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하지만 라트비아는 지금 어쨌든 NHL급 골리가 2명이 있고 그 과정에서 실로우스가 선택이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2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실로우스가 조금 경기력이 안 좋다라고 해도 어쨌든 메르즈로 한번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어쨌든 다른 경쟁권 팀들보다 한 발 앞서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참 1A 1B 꼴리 설명할 때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기는 하지만 1A 1B가 사실 조금 삐끗하면은 정말 위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상론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A 꼴리가 좀 잘못했을 때 B 꼴리를 투입을 하면은 결국은 이제 별 문제 없이 이제 지나가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를 실로스를 첫 경기에 냈는데 좀 크게 패배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 경기에서 예를 들면 메르지를 집어넣었다가 또 이제 경기력이 안 좋은, 이러면 이제 조금 골치 아플 수 있는 그런 이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근데 어쨌든 저쪽은 이제 다른 팀들은 이제 이 주전 꼴리들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쪽도 이제 확실하게 주전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비톨린 씨입니다. 2022년에 이어서 이 이야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2년 올림픽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하리스 비톨린 씨 감독의 부임이고, 그리고 하리스 비톨린 씨 감독이 굉장히 이제 이 족적을 크게 남겼던 감독이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KHL 코치 시절에 준우승 1번, 우승 2번, 이제 뭐 이랬던 경력이 있어요. 이제 뭐 또 국제 무대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레그 즈나록스라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 인상 무서운 그 러시아 감독 많이 했었던 그분의 이제 오른팔로서 많이 이제 활약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어쨌든 KHL에서 이제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국가대표로 결국 이제 감독으로 부임한 이후에도 제법 좋은 성과를 낸 적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물론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이제 3승, 지금 이거는 이제 정규승, 연장승, 연장패, 정규패 그 순서로 이제 기입이 돼 있습니다. 순서는 물론 이제 22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승 4패 정도면 일반적인 성적이 나왔는데, 23년 같은 경우에는 7승 3패, 그죠? 7승 3패 하면서 전체 3위를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4년 같은 경우에도 4승 3패니까 뭐 이제 순위는 이제 9등, 10등인데 뭐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일반적인 결과가 나왔죠. 3승 4패. 이런 느낌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직전 감독인 하틀리 체제에서의 성과를 보시면은 조금 더 명확하게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제 2승 1패 4연장패, 그리고 이제 3승 0패, 3승 4패, 그죠? 처음 부임을 했을 때. 그리고 이제 2018년 같은 경우는 4승 4패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2019년도 3승 4패. 그리고 이제 2021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감독직을 내려놓기 전에 2승 5패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때보다 1승씩 정도 더 가져가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바라봐도. 그죠? 이제 그런 느낌이죠. 물론 이제 더 멀리 갔을 때는 지금 보시면은 하틀리 체제에서 제일 멀리 갔던 게 8강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4승 3패, 이제 4승 4패가 되는 겁니다. 하틀리 체제 때는. 근데 지금 보시면 제일 멀리 갔을 때도 전체 3등을 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좀 유능한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대단한 성과인 게 3승 플러스 1승 정도를 노릴 수 있는 팀으로 변모를 했습니다. 라트비아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말 이제 타이트한 체킹을 바탕으로 이제 하는 그런 경기력으로 자리를 잡았고 3승 플러스 1승을 노릴 수 있는 팀. 근데 사실 진짜 3승을 하는 거랑 4승을 하는 거랑 월챔에서는 정말 천지 차이거든요. 그 부분이 가능해졌다라는 것도 라트비아가 어쨌든 지금 비톨린 씨 체제 들어온 이후로 어쨌든 조금 더 성과가 나고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올림픽도 좀 바라보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올림픽 일정이나 예상 성적 말씀을 드리는데 첫 경기부터 미국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경기가 독일 라트비아전인데, 독일 덴마크전인데, 독일 덴마크전을 결국 이제 중점적으로 준비를 해서 나올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드 챔피언십은 사실은 좀 하위권 팀이라든가 중하위권 팀들 같은 경우에는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버리는 경기, 그리고 이제 확실히 잡아야 되는 경기, 그런 느낌. 사실 이제 제가 아까 이제 그 밥 하틀리 체제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눈에 띄었던 거는 잡아야 되는 경기들을 다 잡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라트비아보다 조금 뭐 랭킹이 아래라든가 전력이 조금 아래. 근데 전력이 조금 아래라고 해도 이길 수가 있잖아요. 그죠? 아래인 팀이. 근데 그런 팀들한테 거의 안 졌어요. 이제 밥 하틀리 감독 부임. 그러니까 2018년부터. 근데 비톨린 씨 감독 들어와도 그 기조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덴마크는 확실히 잡을 그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1경기는 메르질리키스 투입을 하고요. 두 번째, 세 번째 경기에서 정말 중요한 경기에서 실로스 2번 쓸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월드 챔피언십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월드 챔피언십도 사실 골리의 체력 분배라든가 골리를 어떻게 언제 기용을 하고 어느 경기 기용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제 비톨리시 감독이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미국전에는 메르젤리킨스를 쓰고요. 뒤에 두 경기에서 누구냐? 실로우스를 써서 두 경기를 정말 스틸할 생각도 분명히 하고 있을 겁니다. 그 시나리오가 나올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역시나 이제 정말 중요한 경기는 독일이랑 덴마크전인데 일단 덴마크를 상대 전적이 2021-22 시즌 비톨리시 감독 부임한 이후로 바라봐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2승 4패고 2022년 올림픽에서도 경기 아까 이제 뭐 보셨지만은 패배를 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독일이랑도 마찬가지로 0승 2패에서 이제 결국은 이제 좋지 않았었고 24년 월드 챔피언십은 1대 8로 패배를 하는 이 대패를 당하는 이런 좀 굴욕을 당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결국 근데 좀 이번 대회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결정적인 화력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선수들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좀 타이트한 체킹을 게임을 해서 이제 좀 좋은 찬스를 만들었다라고 해도 정말 확실하게 이걸 마무리할 수 있는 좀 특급 선수들이 좀 부족하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 부분에서도 사실은 유럽 상위권 리그 포인트 생산력 높은 자원들이 지금 이제 이게 좀 상위권 선수들을 뽑아왔는 건데 지금 팀 내에서 근데 이것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발체르스를 제외를 하면은 사실 크라스텐베르그스라든가 바트냐라든가 에글레 같은 선수를 지금 경기당 한 0.5포인트 정도 수준에 그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생산력이 조금은 떨어졌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 세대에는 그래도 유럽 무대에서 이제 좀 잘 정말 이제 좋았던 뭐 사실은 다우가빈 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 유럽 무대에서 이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 선수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우가빈 씨 지금 너무 나이가 많고요. 아니면 이제 지금 코치를 하고 있는 다라진 씨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지금 어쨌든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좀 특급 S급 선수들 유럽 S급 자원들의 체급이 살짝 낮아지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독일이랑 덴마크를 상대로 조금 어려운 경기가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C조 4위로 결국은 마무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정말 좋은 골리가 있기 때문에 이 경기를 스틸할 수 있는 능력 자체는 전 충분히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 전 정말 라트비아가 독일을 잡고 저득점전의 끝에 뭐 독일을 잡고 그리고 어디냐 덴마크를 잡아도 저는 이상하진 않을 겁니다. 근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번 대회는 결국 이제 화력 부족적인 이 부분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확실하게 가시적으로 드러나면서 좀 어려운 경기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결국은 좀 이 뭐냐 8강 플레이오프를 노려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 플레이오프 예선으로 떨어져서 이제 플레이오프 예선에서 이겨가지고 이제 8강 플레이오프로 가는 이제 그 시나리오를 노려봐야 되는데 그것도 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말씀을 드려보면서 라트비아 편을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A조 2위, A조 2번 시드, 2위가 아니라 2번 시드죠. A조 2번 시드들의 팀부터 또 들어가게 될 텐데 또 이제 많이 기대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